안녕하십니까,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또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들 중에서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볼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볼보가 차를 사고 나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차가 볼보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좀 사고가 나고 제가 뭐 기스를 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제외하고, 그건 어차피 저희 규칙 사유니까 그런 건 제외하고, 볼보 트럭에 대해서 제가 좀 짜증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적으로 지금 요번에 나온 거 8월달에 차를 FH500이랑 FH540 모델을 같이 출고를 받았어요. 같이 출고를 받았는데 둘 다 내비게이션이랑 드라이버 코칭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적으로 그거 관련해서 저는 맨 처음에 초창기 차를 받았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차를 뭐 외국에서 갖고 들어오고 여기서 사업소에서 이렇게 좀 검수 아닌 검수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놓칠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화가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맨 처음에는 500이라서 내비게이션이 빠졌나, 드라이버 코칭이 빠졌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한테 문자가 와요. 드라이버 코칭 아이디 비번이 문자가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고객센터로 전화를 합니다. 080에다 전화를 했고요. 080에다 전화를 하니까 여기서는 일단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그래갖고 이런저런 전후 사정 얘기를 친절하게 다 했습니다. 일단 뭐 저는 드라이버 코칭이 이 화면에 앱이 안 깔려있다, 더군다나 내비게이션도 어플이 안 깔려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뭐 배터리를 뭐 전원을 뭐 차단을 뭐 10분 동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대로 했는데도 그게 실행이 되지 않아서 실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업소 방문을 해서 사업소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집에서 가까운데 김포사업소에다가 전화를 해서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그날 제가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방문을 하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약을 잡고선 가야 된다고 해서 그 다음 주로, 그러니까 이번 주에 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가 됐거든요. 이번 주에 가는 걸로 얘기를 해서 이번 주 월요일날 차를 입고를 시켰는데, 입고를 시키기 전에 저도 이제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540 모델, 그러니까 1축에 에어서스 들어간 거, 요번 신형 모델을 받은 형이 있어서 그 형한테 물어보니까 그 형도 맨 처음에 내비게이션이랑 코칭 시스템이 깔려있지 않아서 사업소를 방문해서 설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네가 실수했겠거니 라고 생각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고, 월요일날 차를 거기다가 맡기고 수리를 여러가지 좀 보고, 어차피 초기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초기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제가 하루를 맡겨놨어요. 배차를 하루 빼고 차를 맡겨놨는데, 그 다음날 다 됐다고 전화가 왔는데, 자기네들이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는데 일단 오시면 설명드릴게요 라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는데, 일단은 점검이나 이런 것들 여러가지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이 시간에 차가 왜 막히죠? 다 끝났는데 내비게이션이랑 코칭 시스템, 이 정기적인 거 어플 정도로 들어가는 이거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이런 경우의 수가 처음 있었고,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본사랑도 통화를 많이 했었고, 제 차 관련해서 본사에 보고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거는 본사에서 별다른 지침이나 별다르게 얘기가 나오면 그때 조치를 취해 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얘기를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은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내가 차를 사서 내 돈을 주고 차를 사서 차를 운영을 하는데, 내가 당연하게 누려야 될 권리, 드라이버 코칭이니, 이거 볼보에서 선전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드라이버 코칭, 연비운전이니, 내 운전 습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1년 동안 무상으로 코치해주고 운전 습관을 바꿔준다. 이거 볼보에서 선전하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당연한 권리,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도 제가 알기로는 라이센스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차값에 이 정도가 어느 정도 포함 됐겠죠. 뭐 제가 뭐 이거 큰 부분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당연하게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비게이션과 드라이버 코칭 관련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보에서 처음에 실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되면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됐는데, 일단 사업소에서는 되게 친절하게 안내를 받았고, 이번 문제에 관련해서 본사에 뭐 이렇게 되면서 막 서류에 사인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뭐 알았다 하면서 막 계속 되게 좋게 얘기를 끝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서 사업소에서 나와서 사업소에다가만 얘기를 하고 사업소에서 끝나게 되면 이게 또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손해보는 건 나만 손해를 보니, 이거는 차를 판 딜러 그리고 본사에다가 알려야 되는데 제가 본사에다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080 전화에다가 크레임을 제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딜러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딜러는 이 이슈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 이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이 이슈 관련해서 뭐 조치가 본사 쪽에서 내려올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뭐 조치를 뭐 지금 당장은 조치를 못 받는다라는 얘기도 제가 같이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딜러는 어차피 차를 파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막 걔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080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080에다. 근데 일단적으로 080에다 전화를 하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거기서 제가 되게 진상 고객으로 변하게 된 계기였는데, 저는 솔직히 되게 아쉽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이 되게 아쉬웠냐면, 내가 구독자가 어느 정도 좀 많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크레임을 제기하는 이 부분들을 볼보 트럭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업소에서 아니면 저한테 차를 판 딜러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사업소 가서 진상짓 했는지, 딜러한테 진상짓 했는지, 080에 전화해서 처음부터 진상짓 했는지, 녹취된 내용 있으니까 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응대하는 사람 어차피 여직원인데, 여직원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은 일 처리가 전산화되어 있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 전화번호나 윗사람에 대한 뭐 실무자들 전화번호 뭐 통화가 안 되고, 자기 말고 다 차선책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랑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없다.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오로지 전산 처리하는 거다. 자기가 이걸로 인해서 크레임 처리가 들어왔고 문제 제기가 됐고, 그거를 전산으로 올려서 전산으로 처리받는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밖에 안 해요, 초창기에.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나는 내가 똑같이 얘기했죠. 내가 누려야 될 권리, 내비게이션과 드라이버 코칭 시스템을 니네들의 규칙 사유에 의해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한테 당장에 해결이 안 된다고 치면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되고 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니네는 전산 처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전산을 천술되면 그때 확인이 된다. 그래서 이게 처리가 언제 될지 얘기해 줄 수가 없다. 양해 부탁드린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양해를 부탁했는데 내가 양해 부탁 안 받겠다고, 양해하지 않겠다고. 그럼 부탁이 아니잖아요. 좀 부탁이 들었는데 양해를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 양해 안 하겠다고, 양해할 생각 없다고. 니네들 규칙 사유로 니네들이 잘못해서 니네가 잘못됐는데 왜 전산 처리나 뭐 이런 것들이 되면, 전산 처리가 되는데 왜 이게 처리가 늦냐, 담당자 처리가 왜 늦냐, 그럼 확인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이 확인을 늦게 하거나 그렇게 확인을 안 할 수가 있대요. 하루 있다가 할 수도 있고 이틀 있다가 할 수도 있고, 언제 확인을 해야 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되는데 시간이 며칠이 걸릴지, 아니면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미리 양해 말씀 드린다라고 하길래, 내가 그런 양해 말씀은 나한테 하지 마세요, 난 그런 양해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직원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았다, 내가 지금 당장에 운전하는 데는 어차피 내비게이션을 당장에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드라이브 코칭이 어떤 시스템인지 난 모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치를 빨리 취해달라. 그리고 이건 잘못된 것 같다. 니네들의 규칙 사유로, 니네들의 잘못으로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을 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산 처리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항상 끊었어요. 근데 한 2시간, 3시간 있다 여직원이 되게 침울한 목소리로 되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드라이버 코칭 관련해서 코멘트가 달려서 다시 왔는데 뭐 확인을 해달라고 다시 전화를 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되게 전화를 잘 받아줬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화를 낸 것도 좀 미안하기도 해서 그래서 그 내용인즉슨 그랬어요. 그 어플 들어가는 그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뜨냐였어요. 네. 그래서 그 어플 자체가 없다. 네. 그걸로 얘기가 끝났는데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아까 오후에.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코멘트가 또 왔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나한테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 모습까지는 좋습니다. 네, 이런 모습까지는 저도 참 좋아요. 근데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화면이 안 나오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메일 첨부를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지금 메일을 받아 적을 수가 없다. 운전 중이다. 라고 하니까 메모를 할 수 있을 때 전화를 달래요. 문자를 보내라. 잠깐만요 하고 문자가 안 갔나요? 안 왔어요. 080 혹시 막혀있나요? 안 막혀있습니다. 근데 왜 안 가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차를 세우시고 전화를 주세요. 메일을 보내주시고 첨부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화가 났어요. 니네는 처리가 다 전산 처리된다며. 왜 나한테 메일 보내라고 하냐? 왜 나한테 메일 보내라고 하냐? 그러면 메일 못 보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말이 되냐? 또 내가 메일 못 보내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담당자 전화번호든 내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그 사람 전화번호든 핸드폰 번호든 줘라. 문자로 보내겠다 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저희는 전산 처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메일을 보내셔야 된다. 그 말에 제가 빠개 쳤거든요. 빠개 쳐서 내가 소리를 막 치게 돼요. 내가 메일을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메일을 보낸 적이 없고 첨부 파일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모른다. 나는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어떻게 할 거냐? 해결해라. 그리고 니네들의 귀책사유로 니네가 잘못해서 니네들의 실수로 니네들이 판차가 잘못돼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못 누리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냐고. 니네가 씨발 우리 집에 와서 처 사진을 찍고 가든가. 나한테 이거 문제 해결돼갖고 나중에 사업소 가서 다운받으러 가면 내가 사업소 가는 경비랑 시간이랑 누가 책임질 거냐? 니네 이거 책임질 거냐? 나는 왜 내가 비싼 돈 주고 차를 사갖고선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니네들 귀책 사유로 들어가지 않은 거를 내가 왜 내 시간 빼서 사업소로 들어가야 되냐? 해결해라.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니까 우물쭈물거리면서 끊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볼보 코리아 트럭이 이딴 식으로 사람 응대를 하더라고요. 이게 믿고 거르는 차예요. 믿고 거르는 차. 볼보차가 망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왜 망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볼보 트럭이랑 볼보 상용차랑 일반 승용차랑 법인이 틀릴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 원리는 똑같잖아요. 걔네가 이딴 식으로 하니까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볼보차 사면 안 돼요. 볼보차 사면 이 고객 응대하는 게 잘못됐어. 고객 응대하는 게 일단 어떻게 처리될 건지 어떻게 뭐 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얘기를 해주든가 그거에 대해서 매뉴얼화가 안 돼 있으면 뭐 다른 사람이 전화해서 고객센터에서 전화 받는 뻐꾸기가 나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실무자나 그런 사람들이 전화해서 이렇게 처리되고 이런 경우가 뭐 처음이다. 그래서 뭐 되게 좀 난해하다고 이런 식으로라도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지. 그게 고객 응대 아니에요? 그게 고객 응대 아닙니까? 근데 이딴 식으로 해서 씨발 네가 해서 이렇게 해갖고서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만트럭이랑 씨발 틀린 게 뭐가 있냐고요. 볼보 트럭 사고 존나 후회해요. 저는 존나 후회합니다. 차도 씨발 싼 것도 아니고 그냥 스카니아 같은 거 살걸, 그냥 벤츠 같은 거 살걸. 걔네는 차 이렇게 하진 않겠죠. 물론 벤츠도 존나 짜증난다고 하는데 고객센터에서부터 이렇게 짜증나게 할까요? 이게
고객센터 응대해주는 그 여직원이 뭔 잘못이 있겠어요. 그냥 매뉴얼을 하겠죠. 매뉴얼대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매뉴얼대로. 걔가 나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걸 이 차를 이딴 식으로 하고서 이런 식으로 차를 파냐고요. 해결도 못 할 거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사업소에서 모르겠대요. 어떻게 해결해줘야 될지. 080 이유를 모르겠대요. 이유를 어떻게 처리될지도 모르겠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럼 내가 안는 피해는 다른 사람들 볼보 트럭 샀었을 때 어떻게 트럭 샀었을 때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들을 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누가 보상이죠? 누가 어떻게 뭔 책임을 지죠? 어이가 없는 거라니까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차를 보시면서, 이거 영상을 보시면서 차를 만약에 어떤 거를 살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볼보는 믿고 고르는 차예요. 믿고 고르는 차. 그러니까 차가 좋고 안 좋고 떠나서, 전화를 했었을 때, 운전을 했었을 때, 소비자가, 운전하는 운전자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거든요. 새 차인데, 새 차를 왜 사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고객센터 전화하면 존나 거기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럼 지네가 우리 집에 와갖고서 우리 집 앞에 차 세워놓는데 거기까지 와갖고서 지네가 하든가. 그거 하지도 못할 거면서. 존나 어이없는 새끼들이라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믿고 고르는 차예요. 믿고 고르는 차. 제가 볼보가 이거 말고 가격 거품이 있는 거 솔직히 아시죠? 볼보 존나 가격 거품이 있는 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볼보, 사람들이 볼보를 되게 많이 타서 볼보가 되게 좋은 차라는 것들도 알고 있는데, 볼보는 제가 생각할 때 가격 거품이 많이 껴있는 차예요. 가격 거품. 그 가격 거품이 어떻게 왜 껴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차를 갖다 놓고 정확하게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격 거품이 많은 차. 일단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올라오면서 다시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